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이제 11월 15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16일 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헬스케어 파트 9고 바이오 위탁 생산, CDMO라 그러죠. 이제 많이 우리가 사실 예전에도 공부를 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 헬스케어에서 또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번 그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 그러니까 신약을 뭐 후보 물질부터 물질을 발견한 다음에 약물을 개발하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대상으로 임상을 1, 2, 3상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 또 뭐라 하죠? FDA 승인, 그리고 상용화. 이 모든 거를 제약사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중소형사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맡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해결하고 기업마다 투입되는 그 이제 리소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약회사는 이제 CRO, CMO, CDMO, 용어가 되게 좀 다양합니다. 이런 걸 좀 찾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 이런 어쨌든 엄청난 이제 업무와 변수가 수반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규정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막 준수를 해야 되니까 각종 비용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부담을 덜고, 뭐 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데 이제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를 또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개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 FDA나 유럽에서 이제 그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현행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걸 CGMP라고 하거든요. 이 규정을 일단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신약을 만들 때 이제 그 이런 위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CRO, CMO, 그다음에 CDO, 뭐 CDMO, CMO랑 CDO를 합친 건데,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제약회사들은 이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과 지금은 좀 다른 게,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단 지금은 위탁을 좀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했어요. 그냥 신약 물질 발견부터 약물 개발, 전임상 연구, 또 임상 연구, FDA 상용화까지 이걸 그냥 발로 뛰면서 정말 그 혼자서 다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데 그냥 딱 하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맡길게요. 해결해 주세요. 이 전문가를 이제 초빙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류가 아까 제가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CRO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CMO, CDO는 들어보셨는데, 임상시험 대신해주는 기관이 CRO입니다. 임상시험 있죠. 우리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초기 단계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약회사를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그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이 인력을 구성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외부 업체가 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메디컬 라이팅, 임상시험 어떻게 할지 설계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또 관리를 해주고요. 또 약물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에서 통계 관리, 그 다음 벤더 관리, 그 임상약이나 이제 중앙검사실 같은 거를 좀 관리한다고 나와 있고, 또 임상 전체를 운영을 해야죠. 프로젝트라 그러죠. 그리고 CRA, 임상시험 참여기간 모니터링도 또 해야 됩니다. 감시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제약사가 하기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자니 되게 좀 까다롭죠. 예. 신경 쓰기 많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도맡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상시험 설계할 때 임상시험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조군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대조군 설정은 그러니까 어떤 걸 대조군으로 설정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조군을 어떤 약이 있으면 이 약과 다른 약을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게 효능이 좋을 때 이제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하는 것도 CRO가 좀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목표 피험자 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모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명 임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그 임상 환자들이 있는데 전쟁 났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못 달성하니까 늦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HLB도 이번에 어쨌든 FDA 승인은 그때 못 받았잖아요. 그때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때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 그 이제 타겟이 그 임상 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표를 못 채우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쟁 중인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 피험자 수도 정해진 기간 안에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CRO가 대신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업은 이제 그 IQVIA예요. 예, 미국 기업인데 상장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제 그 임상을 이제 그 대행도 해주고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고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서 88,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12억 명 이상의 비식별 환자 데이터, 압도적 1위입니다. 환자 데이터, 그러니까 전자 의료 기록, 처방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임상하고 나서의 데이터 분석이나, 그건 뭐 제약사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 할 때 임상 3상 그 진행할 때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만들었죠, 코로나 때. 그래서 IQVIA의 가치가 그때 코로나 때 상당히 급부상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또 임상시험의 특징은, 우리 보통 병원 가서 임상시험 하잖아요. 만약 임상시험을 하면 환자를 모집을 해놓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는데, 요 IQVIA의 분산형 임상시험 DCT는 물론 그때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임상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죠. 모두 온라인으로 해요. 그리고 그 약을 어떻게 투입하냐, 그냥 직접 집에 가요. 예. 그러니까 시약을 환자한테 그냥 배송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 같은데 간호사가 또 방문해서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임상 개시까지 시간을 무려 40%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장점이 많은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지금 뭐 AI 시대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선 제약회사한테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전체 CRO 시장은 이제 1842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184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가 넘는 시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제약 생명공학 회사는 이 우수한 CRO에 임상 서비스 시험을 아예 위탁을 하면 그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인력이나 자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QVIA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제공자들한테는 비용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참여형 이제 도구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약국 관련 관리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성과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주고,
그다음 서비스도 이 서비스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예측도 해주고 위험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별해주는, 그러니까 CRO라는 게 단순히 뭐 임상 시험을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O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O 많이 들어보셨겠죠. 위탁 생산이에요. 한마디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다. 예,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쨌든 약을 대신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된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전문 위탁 생산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기업들은 생산 설비가 없어도 되잖아요. 마치 TSMC 같은 거죠. 반도체, 파운드리. 예.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TSMC가 다 만들어주죠.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CMO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막대한 제약 수요로 지금 제약사들은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생산 설비까지 증설을 하려면 정말 돈도 많이 듭니다. 연구 개발하는 것도 힘이 벅찬데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생산 시설을 하나만 안 줘요. 이건 사실 삼성전자가 참 이게 힘들잖아요, 요즘에. 근데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는 뭐 그런 영향이 큰데, 근데 결국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 복수로 이렇게 생산자를 얻길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공급받기를 원치 않고 여러 기업에서, 왜냐하면 한쪽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기본이죠. 그래서 생산시설 여러 곳에 또 복수로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산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제약사에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이렇게 개발한 다음에 그 약이 환자들한테 어쨌든 전달되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만드는 중간 역할.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만약에 바이오 기업이 개발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약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가야죠. 예. 그리고 환자한테 그래야 전달이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량 생산을 해야죠.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대량 생산할 때도 이거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검증된 FDA나 유럽에서 승인받은 생산, 그러니까 거기서 실사를 와가지고 이 생산 시설은 이제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 이제 인증 마크가 딱 이제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CMO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예. CMO는 또 저분자, 고분자 신약 제조할 때 필수적인 첨단 장비, 뭐 숙련된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그래서 기업이 생산 비용 절감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준다 보시면 되겠고, 2018년 기준 전 세계 CMO 시장 규모가 924억 달러인데 향후에 한 1880억 달러까지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신 만들어준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지금 이 CMO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요런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 이전해주고 엔지니어링 런, 공정 밸리데이션, 뭐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 승인을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체결하겠죠. 우리 이렇게 하자. 계약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을 해요. 그건 뭐죠? 이 기술 이전인 게 뭐예요? 그 고객사에서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있죠. 이 설계도를 주는 거죠. 공정, 분석법, 시험법 등 이런 것들을 기술을 넘기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전달받고, 그 다음에 공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런이라고 생산 공정을 이제 최적화해야 됩니다. 설비를 여기에 맞게 이 약을 만들 수 있게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미리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 런은 이 의약품이 근데 안전한지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 번씩 만들어 봐요. 시험 생산. 아니면 약은 우리가 뭐 이런 IT 제품과 좀 다르게 약은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생산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요렇게 하니까 이거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받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하는 과정을 겪어본 다음에 이제 이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면 이제 FDA에 제조 승인 신청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DA가 그래 한번 보니까 이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CMO랑 바이오 회사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기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설비 최적화하고 중간중간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안정성 있는지도 시험 생산 계속 해보고 그래서 합격점 받으면 FDA 통보, FDA가 와서 보는 거죠. 괜찮다, 합격. 그럼 이제 제조 승인을 딱 받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배양을 해요. 단백질,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을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에 맞는 물질. 그래서 그 중에 그 항원 있죠. 암세포를 없애야 되니까 원하는 항체만을 추출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 약을 만들려면 원료가 있죠. 그걸 D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균 충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제 의약품을 만든다. 완제 의약품을 우리가 DP라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방금 우리는 CMO를 배웠잖아요. 그럼 CDO는 뭐냐? CDO는 말 그대로 개발해주는 회사예요. 개발. 그러니까 CMO는 생산, 약을 어떻게 만들까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주는 건데 CDO는 이제 약을 그럼 어떻게 개발하지? 마치 설계도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어떤 약을 만들 때 신약 개발할 때 뭐 대형 회사는 직접 하겠지만 중소형 회사들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후보 물질은 뭘로 해야 되고 FDA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뭐 위탁 만든 다음에 위탁 생산은 뭐 CMO에 맡기면 되죠. 근데 개발까지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전문으로 해주는 위탁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에 세포주부터 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초기 임상 전까지. 그래서 세포주 개발, 임상, 일상 물질 생산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중소형 회사들이 많이 위탁을 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저런 세포주, 단백질이나 이런 세포주 이거를 할 능력이 없거나 또 공정 개발할 능력이 없는 중소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는 CMO도 하지만 CDO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세포주는 뭐냐? 그 이제 목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량 증식으로 항체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포주 개발을 해야 그 다음 단계 세포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하고 그리고 제형을 개발해서 임상 들어가고 이렇게 나중에 상업 생산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과정을 그러니까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그 물질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임상은 누가 하죠? 아까 CRO 거기서 대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임상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생산 들어가야죠. 그럼 생산 들어갈 때 그거는 CMO에 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도 반도체랑 좀 비슷하죠. 되게 분업화가 돼 있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라는 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CRO, CMO, CDO 이렇게 각각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이제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DMO는 이제 그 뭐냐면 CMO랑 CDO를 합쳐버린 거예요. 의약품 위탁 개발 및 생산인데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과 개발을 다 같이 해줘요. 그냥. 그래서 보면 개발부터 이게 훨씬 더 좋겠죠. 어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이거 다 해주네. 그냥 여기다 맡겼더니 생산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CMO는 그냥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약이 있으면 기술이 있으면 받아다가 만들어만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복잡해지고 FDA 승인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게 CDMO. 그래서 요즘에 CDMO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일본 기업과 10년 장기 계약 맺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CDMO죠. 7년에서 옛날에 그냥 단발성인데, 그래서 또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시장, 복제약 시장도 커지고 있고, 백신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니까 CDMO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 규모고요. 보시면 21년, 23년 향후 전망입니다.
연평균 한 14.3%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 세포를 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세포를 배양하는 게 배양기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용어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양기가 종류가 다르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거거든요. 엄청 크죠. 이게 이제 5공장까지 이번에 이제 지어지는 25년도에 내년 4월에 5공장 이제 가동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굉장히 큰 물량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양기가 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세포를 배양하고 세포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무튼. 예. 근데 합성의약품은 그냥 이제 화학 공식에 따라 만들면 되는데 바이오의약품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다 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리고 배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설들을 잘 갖춘 회사들이 능력이 있는 거고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인 거죠. 예. 그리고 멸균 환경을 유지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도 보장해주고 예. 근데 최근에는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도 주목을 받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기존 것도 쓰다 보면 오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척도 해야 되고 멸균 과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회용은 뭐예요? 한 번 쓰면 끝이니까 훨씬 또 간소하겠죠. 요즘에는 뭐 일회용 이런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DMO 글로벌 대표 기업인데 론자, 우시바이오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기업들이고요. 카탈란트, 삼성바이오로직스, 후지필름 이런 기업들이 있고 가장 대표 기업으로는 스위스의 론자 여기가 세계 1등입니다. 예.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머피셔는 아닌데 잠깐만 제가 서머피셔도 원래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잠깐 다시 수정했습니다. 아무튼 스위스의 론자가 1위고요. 론자가 25.6으로 1위고 우시바이오가 12.1 작년 기준입니다. 카탈란트가 10.1 삼성바이오가 9.9 후지필름이 6.8% 이렇게 이제 포진해 있고요. 그 상위 5개사가 절반 이상을 과점하는 시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더 심하죠. 뭐 TSMC가 거의 독주하니까. 론자는 올해 3월 12억 달러에 미국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인수했고요. 카탈란트는 노보노디스크 있죠. 그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 만든 그 위고비 만든 그 비만 치료제 회사죠. 여기가 위고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22조 원의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고비를 만드는 거죠. 우시바이오는 글로벌 2위고 미국 비중이 높아요. 후지필름은 이제 4월에 미국에 그 CDMO 사업 확장을 위해서 12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후지필름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부상되겠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의약품 생산시설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동물 세포 생산 능력인데 향후에 이제 앞으로는 지금 증설이 끝나면 뭐 삼성바이오가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1등 됩니다. 거의. 그죠? 론자랑 거의 맞먹죠. 예. 요렇게 이제 이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론자, 후지필름. 예. 그리고 모달리티별 시장 규모. 요거는 항체 치료제가 제일 크긴 큽니다. 요게 규모 자체는 성장률은 여기가 좀 크긴 하지만 시장 자체는 항체 치료제가 여기 가장 시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밸류체인으로는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중소형 쪽이죠. 그리고 SK는 미국의 SK팜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 SK팜테코의 장점은 미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그 동아소시홀딩스가 ST젠 바이오 자회사가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이지만 여기도 C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밸류체인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 건데 ADC 혹시 ADC 기억나세요? 요거 항체 약물 접합제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한번 공부했던 거죠. 여기 대표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죠. 마치 마법의 탄환처럼 여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이제 없앨 수 있는 증식을 그러니까 정상 세포는 없애지 않고 그래서 여기 항체에다가 여기 페이로드 그 링커 연결고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약물을 붙여서 저 약물이 어디 터져요? 암세포에서만 터지는 거죠.
요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항원에 붙는데 근데 정상세포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암세포만 타겟합니다. 예, 그래서 요 링커랑 약물을 결합해서 야 너는 저 암세포에서만 터져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안전하겠죠. 요게 이제 ADC고 요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스위스의 론자도 이제 1200리터 스위스에 1200리터 규모 생산 설비 증축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여기 ADC 제조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요 CDMO 회사들이요 ADC도 같이 해줘요. 이걸 누군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야 됩니다. 요런 ADC 요거를 만드는 것도 CDMO가 해주는 거죠. CDMO는 시장이 하나 더 열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걸 가장 빨리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이거 설비를 마무리하고요.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내 준공을 할 예정이고 인천 송도의 그 바이오 캠퍼스에 500리터 규모로 ADC 전용 제조 시설을 이제 증설을 합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ADC 이제 생산 시설 증설. 그래서 올해 말에 또 완료가 되고 내년에 이제 미국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ADC랑 CDMO는 함께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로 바이오 규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4대 전략물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터류, 실제 바이오도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은 하원을 통과했고 아직 상원 통과는 안 됐는데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경쟁력이 뛰어나요. 바이오도요. 저도 이런 자료 보면서 놀란 게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바이오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저게 위협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자. 야, 중국 우리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특히 바이오 제조 세계 1위입니다. 요런 데가 이제 CDMO죠. CMO나.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뭐죠? 결론은 미국 내에서 미국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의 BGI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회사 MGI 테크, MGI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 또 우시 앱테크, 여기에 우시 바이오까지 아까 세계 2위 회사 CDMO 그 우시 바이오까지 포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과 거래하지 마라. 이 기업들이 제조한 제품이나 그러니까 이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약은 사용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바이오협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기업의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중국이 소유한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79%가. 74%는 전임상 등 임상 서비스 위해서. 어떻게 보면 CDO죠, 저기는. 30%는 이제 승인받은 제품, 이건 CMO겠죠. 그래서 이 중국과 거래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생각보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럼 이거 엄청난 우리 한국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생물보안법은 한마디로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고 우리 한국의 CDMO 회사들한테 상당한 기회 요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대형 CMO 수혜를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줬고요. 기존 문의가 50%나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중국 대신 삼성바이오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국 기업 중에 제일 타겟팅하는 게 우시그룹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시가 이렇게 3개 있거든요. 우시바이오, 우시 XDC, 우시 앱테. 근데 우시바이오는 단일항체, 여기가 시장이 제일 크죠. 요거를 이제 못하게 막는 거고, 그래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여기 진한 세계의 생산 단계. 삼성바이오는 주로 CMO입니다. 생산 단계에 강점이 있죠. 요 기업들이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수혜받는 기업들. 우시 XDC는 ADC. 아까 방금 배웠던 거기서도 삼성바이오가 이제 생산 단계에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우시 앱텍은 이제 저분 다 올리고라고 그러죠. 나중에 RNA 치료제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올리고 저분자 물질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ST팜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런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받을 부분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CDMO 시장도 원래 커지지만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그 CDMO 한번 배워봤습니다. 바이오 위탁 생산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아직 기업들은 설명 안 했는데 기업들도 한번 또 이렇게 그 자료 만들어서 또 설명도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 또 RNA 치료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사실 바이오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이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깜깜했거든요. 이거 뭐 전혀 알지도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야 이거 너무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돼서 저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또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한국 시장 좀 끝없는 하락이라 좀 너무 힘든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밖에는 좀 딱히 없네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